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51쪽에 있는 일기를 같이 읽어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50쪽에 있는 일기에서 10월 29일의 일기를 같이 읽었잖아요. 이 10월 29일에 우리의 주인공은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왜 엄청 좋았냐면 자기가 그동안 고민하고 있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이었는데, 그 해결책, 우리 영어로 해결책이 solution이었는데, 이 solution이 뭐였냐면 여러 겹의 옷을 껴입어서 더 커 보이게 만드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해결책을 찾은 다음 날 October 30, 10월 30일부터 이 우리의 주인공은 앞으로 더 많은 옷을 껴입고 가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죠. 그래서 일기를 읽어보시면 I went to school 했대요. Wearing two t-shirts under my sweater today 이렇게 얘기를 했어. 여기 I went to school까지만 먼저 보면 나는 이라는 주어가 있고요. 갔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이 있고요. 이 went의 원형은 go죠, go. 과거형 동사가 있고 어디에 갔는지 부가 설명을 해주고 있지. 나는 오늘 학교에 갔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문장이 끝날 수 있는데 여기에다 약간의 부연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데리고 나온 애가 누구냐면 이 wearing이라고 하는 애예요. 이 wearing이라고 하는 건 wear라는 단어에다가 ing를 붙인 건데 이 wear라고 하는 건 입다라는 뜻이니까 품사로는 뭐냐면 동사죠, 동사. 얘는 그냥 동사가 아니라 동사 뒤에 ing를 붙인 형태잖아요. 이런 형태를 우리가 이름을 뭐라고 붙여주냐면 현재 분사라고 이름을 붙여줘요. 이 부연 설명을 할 때 현재 분사가 그 부연 설명을 할 수가 있어. 이 현재 분사가 데리고 오는 이 전체 구문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분사 구문이라고 불러요. 혹시 들어본 친구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분사 구문을 자세하게는 하지 않을 거고, 이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건 현재 분사가 데리고 오는 구문이다. 분사가 데리고 오는 구문. 그리고 이 분사 구문이 하는 역할은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건데, 이 부연 설명은 여러 가지를 부연 설명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어떤 걸 부연 설명하냐면 동시 상황을 부연 설명해요. 동시 상황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앞에 나왔던 이 학교에 간다라는 동작과 입고 있는다라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ing는 뭐라고 해석을 해주시냐면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는 학교에 갔어요. 입은 채로 two t-shirts, 두 개의 티셔츠를 under my sweater, 내 스웨터 밑에. 우리 under라고 하면 뭐뭐 아래에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면 내 티셔츠 아래에 두 장을 오늘 입고 학교에 갔어요. 그랬더니 기분이 어땠냐면 I felt solid and confident 했다라고 하는 거지. 여기서 이 felt라고 하는 단어는 feel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feel은 원래 우리 느끼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뒤에 solid라고 하는 단어랑 confident라고 하는 단어가 왔죠. solid라고 하는 건 건장한 이런 뜻이고요. confident라고 하는 건 자신감 넘치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를 둘 다 보니까 얘는 건장한, 자신감 넘치는 이런 식으로 니은으로 끝났잖아요. 우리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는 단어들 품사를 뭐라고 하냐면 형용사라고 하죠. 이 feel이라는 동사 뒤에다가 형용사를 쓰면 이 feel을 그냥 느끼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뭐뭐하게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면 나는 오늘 어떻게 느껴졌냐면 되게 건장하고 자신감 넘치게 느껴졌어. 내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졌어 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반드시 이 자리는 형용사가 와야 된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뭐뭐하게 느껴지다. 우리가 원래 뭐뭐하게라고 해석하면 영어 단어에서 부사를 이렇게 해석한단 말이야. 뭐뭐하게 이런 식으로. 근데 부사를 쓰면 안 되고 반드시 형용사를 써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두 겹, 세 겹 옷을 막 입고 갔더니 되게 기분이 자신감 완전 넘치고 되게 나 좋아, 덩치 좋아 이렇게 느껴졌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며칠 후에는 November 4로 왔어요. 이 November라고 하는 건 이제 몇 월일까? 우리 October에서 넘어왔으니까 11월이에요. 11월 4일 November 4에 Today I wore 3 t-shirts under my shirt 라고 했어. I wore, 이 wore라고 하는 단어는 wear의 과거형이거든요. 이 wear라고 하는 애는 과거형은 wore가 되고요. 과거 분사형은 worn이라는 게 또 따로 있어요. 이거 과거 분사에 대해서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배울게요. I wore 3 t-shirts 했대요. 나는 입었대요. 3장의 티셔츠를 under my shirt. under 뭐뭐 아래에 이런 뜻이었죠. under my shirt. 내 셔츠 밑에다가 3장의 티셔츠를 입었으니까 총 4장을 입은 거지. I looked bigger 했대. 그래서 이 look이라고 하는 동사, 우리 이거 잘 아는 동사야. 원래 뜻이 뭐냐면
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여기 과거형으로 ed가 붙었으니까 봤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데 얘도 지금 look 뒤에 bigger라고 하는 big은 큰 이란 뜻이고 여기에 er를 붙으면 더 큰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 더 큰의 큰도 니은 받침으로 끝났죠. 얘도 품사가 뭐냐면 형용사란 말이야. 이 look이라고 하는 동사도 뒤에 형용사가 오면 그냥 봤다가 아니라 보다가 아니라 뭐뭐하게 보이다 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나는 더 크게 보였어. 왜냐면 옷을 4겹이나 입었으니까. And 그리고 it made me happy 했대요. 그것이라고 하는 건 더 커 보이는 몸집이에요. 더 커 보이는 그 몸집은 made 했대. 이 made라는 동사 아주 중요한데 이 made는 원형이 뭐냐면 make. 이 make는 만들다 라는 뜻인데요. 이 만들다 라는 동사는 뒤에 그냥 뭐 케이크를 만들다 이런 식으로 목적어가 하나만 올 수도 있는데 얘가 목적어와 목적 보어를 데리고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땐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목적어를 목적 보어하게 만들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랑 똑같이 우리 뭐뭐 하게라고 하면 자꾸 이걸 부사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 지금 목적 보어 자리에 들어간 단어를 보면 happy는 무슨 뜻이냐면 행복한 이란 뜻이잖아요. 얘도 지금 행복한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얘 품사 뭐냐면 형용사예요. 형용사. 여기 지금 해석은 뭐뭐 하게라고 해서 부사처럼 해석했지만 부사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써야 되냐면 형용사인 행복한을 써야 돼. 왜냐하면 이 make라는 말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가 오면 이미 이 덩어리 자체에 목적어를 목적 보어 하게 만들다 라고 해서 이 하게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happy 대신에 만약에 happyly라는 부사를 쓰게 되면 이 happyly는 뜻이 뭐냐면 행복하게 라는 뜻이거든요. 부사니까 뭐뭐 하게라고 해석해서 만약에 이 happy 대신에 happyly가 들어가면 그것은 만들었다. 나를 목적어를 행복하게 하게 이렇게 하게라는 말이 2번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 보어 자리에는 부사는 절대로 오면 안 되고 항상 뭐가 와줘야 되냐면 형용사의 형태가 반드시 와줘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보어 자리에는 형용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얘는 해석하면 그것은 더 커 보이는 그 몸집은 만들었어. 목적어인 나를 happy하게 만들었어. happy는 행복한 이라는 뜻이니까 행복하게 만들었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몸집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나의 기분은 더욱더 좋아지고 있는 거지. 자, 그럼 이제 더 옷을 껴입어야 더 행복할 테니까 다음으로 가보면 자, 이제 4일 후인 November 8이 되었어요. 우리 November라고 하면 몇 월이라 했냐면 11월. 그러니까 지금 11월 8일이죠. 4일 후에는 today, 오늘 I wore 5 t-shirts 했대. were라고 하는 애는 wear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 이 wear는 입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는 과거형으로 바뀌면 입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럼 나는 5 t-shirts 5장의 t-shirts를 입었어.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I could tell my classmates looked at me differently 라고 얘가 생각을 한 거야.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서 tell이라는 동사를 잘 봐주셔야 되는데 tell이 원래는 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앞에 could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could는 can이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이 can은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could는 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can이나 could처럼 가능성을 나타내는 단어의 뒤에 tell이 오면 얘는 말하다라는 뜻 말고 알아차리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알아차리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could가 뭐뭐 할 수 있었다 라고 해석한다 했으니까 알아차릴 수 있었어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뭘 알아차릴 수 있었냐면 my classmates들이 looked at me differently 라고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었대. my classmate들이 이 classmate라고 하는 건 mate는 친구라는 뜻이고 class는 교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실 친구 여기 s 붙으면 복수가 되는 거니까 교실 친구들. 그럼 얘는 한국말로 하면 교실 친구들, 반 친구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내 반 친구들이 looked at me differently 한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 이 look at 이라고 하는 건 함께 쓰이면 뭐뭐를
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봤냐면 me. 나를 봤어. 내 친구들이 나를 봤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 어떻게 봤냐면 differently 하게. 그래서 이 different라고 하는 건 다른 이라고 하는 형용사거든요. 근데 얘가 여기 ly를 붙이면 다른이 아니라 다르게 라는 부사가 돼요. 그래서 나는 막 알아차릴 수 있었어. 내 반 친구들이 나를 다르게 본다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어. 그리고 세라가 gave me a look 했대. 세라가 gave 했다는 gave는 give의 과거형이거든요. give가 주다라는 뜻이니까 얘는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me, 나를 주었다. 이건 좀 이상하니까 이 me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나에게 주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무엇을 주었냐면 a look 을 주었어. 이 look이 여기에서는 보다라는 동사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 look 이라고 했으니까 명사 자리란 말이야. 그럼 얘는 보다 이런 게 아니라 시선이라고 하는 명사로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세라가 나에게 시선을 주었어. 눈길을 주었어. 근데 그게 어떤 눈길이고 어떤 시선이냐면 I've never seen before 한 이런 시선이야. 어떤 시선이냐면 아이가 have never seen before 한 그런 시선이야. 이 V이라고 하는 애는 뭘 줄인 거라고 했냐면 have라는 걸 줄인 거라고 했고 이 seen이라고 하는 건 원형이 원래 see 보다라는 뜻인데요. 이 C의 과거 분사 형태예요. 우리 이 과거 분사 형태와 have를 함께 쓰면 이게 무슨 시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날까? 이 have라는 거 뒤에다가 과거 분사를 함께 쓰면 얘는 무슨 시제를 만드는 거냐면 현재 완료 시제를 만드는 거다 이렇게 했어. 현재 완료 시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옛날부터 지금까지 쭉 해왔다 이런 일을 현재 완료로 쓴다고 해서 해석을 뭐뭐 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현재 완료는 요거 말고도 해석이 또 있어. 그 두 번째 해석이 뭐냐면 뭐뭐 해봤다 해본 적이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선은 어떤 시선이냐면 내가 이전에 옛날에 본 적이 있는 해본 적이 있는 이라고 했으니까 보다 하니까 봐본 적이 있는 본 적이 있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본 적이 있는 시선이라고 하려고 했는데 앞에 보니까 never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네. 그럼 얘는 아니다 라는 의미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선은 내가 이전에 본 적이 없는 그런 시선을 나에게 준 거야. 그러니까 세라도 나를 되게 다른 눈으로 쳐다본 거야. As if she felt safer around me. 여기서 이 as if라고 하는 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이 뒤에 as if 뒤에 주어랑 동사가 이렇게 따라와야 되거든요. 그 주어가 she, 동사가 felt. 이 felt는 아까 뭐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얘기했냐면 feel의 과거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럼 마치 그녀가 느끼는 것처럼 어떻게 느끼냐면 safer하게. 여기서 이 safer라는 단어의 safe까지 이까지만 하면 얘가 안전한 이라는 형용사예요. 안전한 니은 받침으로 끝났지 형용사야. 그럼 이 feel 뒤에 형용사가 오면 어떻게 해석한다고 했냐면 뭐뭐하게 느껴지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단 말이지. 그럼 그녀가 어떻게 느껴졌냐면 그녀가 안전하게 느껴졌어. 근데 이게 그냥 safe가 아니고 safe 뒤에 er 붙었으니까 더 안전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죠. around me. around는 뭐뭐 주위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니까 me. 나 주위에서 내 주위에 있을 때 더 안전하게 느껴지는 것처럼 마치 그런 것처럼 나를 쳐다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옆에서 되게 안정감 있는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난 네 옆에 있으니까 되게 안전한 것 같아. 이런 눈빛을 마구마구 쏴줬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남자 주인공인 데이브는 자신감이 하늘을 찔렀어. 옷만 몇 개 껴입고 왔더니 애들도 나를 다르게 보고 세라도 내 옆에서 되게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날 쳐다보면서 엄청 좋아하는 것 같이 보니까 그래 이거다 이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과연 이 사기극이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다음 시간에 계속 볼게요.